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의 민족운동과 근대국가 설립운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변법 자강운동, 의화단운동, 신의 혁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배우면 그 전에 배웠던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과 함께 이 다섯 가지를 비교하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 다섯 가지가. 그래서 한번 같이 차근차근 변법 자강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법 자강 운동은요,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중국에서는 위기의식이 높아졌어요. 어떤 위기의식이 높아졌냐?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는 청나라, 대청제국이 고작 일본군한테 패배했어? 이거는 정말 우리 심각한 문제 아닌가? 라고 하는 위기의식. 그리고 아편전쟁에서 1, 2차에 다 영국과 프랑스한테 졌잖아요. 그러면서 열강 세력들이 침투해 오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청나라 제국이 붕괴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싹 틔우기 시작을 했고요. 이는 일본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까지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주도인물 캉유웨이, 강유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량치차오 등의 지식인들은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해서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나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강유위 등은요, 황제의 지지를 얻었어요. 황제의 지지를 얻었고, 입헌 군주제와 의회제 도입을 목표로 해서 과거제 개혁과 근대학교 설립, 상공업 육성 등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하게 되죠. 이걸 다시 한번 넘버링하면서 살펴보게 되면, 자,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중국에서는요, 위기의식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변법자강 운동의 배경이 되겠죠. 네, 배경이 되겠고, 배경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일 화친 조약이라든지 미일소 통상 조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미일 화친 조약이라든지 미일소 통상 조약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저항하지 않고 바로 그냥 미국한테 그래 가져가세요 하면서 페리의 그 장군의 그 함대에 완전 다 몰아줬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쉽게 메이지 유신을 일어났고 서양 문물을 바로바로 즉각 받아들였죠.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력해진 것 같아 라고 이제 중국 청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강유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량치차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식인들도 이걸 아예 수용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강유웨이는요, 다른 말로 강유위라고 써요. 량치차오는 양계초인데 그냥 일단 강유위만 기억을 좀 해보실게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지식인들은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롤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양무운동은 정신은 중국 거, 기술은 서양 거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얘는 정신, 기술 다 누구 거? 그냥 서양 거 다 수용하자.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강령위 등은요, 황제의 지지를 얻었어요. 그 당시 황제의 지지를 얻었고, 입헌 군주제와 의회제 도입을 목표로 삼고요. 과거제를 개혁하고 근대학교 설립하고 상공업 육성하자는 그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나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게 되죠. 이게 변법 자강 운동이에요. 양무운동하고 굉장히 비교하면서 많이 나와요. 양무운동은 중체 서용인데 변법 자강 운동은 근본적인 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비교하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계사 수능을 보시면요, 이게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변법자강 운동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화단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화단 운동은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고
크리스트교 세력이 확산하자 민중이 직접 나서서 외세를 몰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의화단이라고 하는 곳은요, 청왕조를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선교사와 외국인, 교회, 철도 등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899년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청정부는 의화단의 운동을 지원하면서 열강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편전쟁 이후에 열강과 다시 한번 싸우게 되는 게 의화단 운동이죠. 자, 그러나 의화단 운동은요, 러시아, 일본 등 8개 연합국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요. 게임이 되진 않았겠죠. 당연히 러시아와 일본, 그 당시에 막강했던 서양 열강 세력들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겠죠. 그리고 청 정부는 일본과 신축조약을 체결합니다. 1901년에 이에 따라 청인 열강의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요. 베이징의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져. 이 당시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청 내부에서는요, 이게 지금 청인나라가요, 이 분할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청이 곧 열강들의 입맛에 의해서 영토가 다 분할되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 부분은 뭐 독일 거, 이 부분은 영국 거, 이 부분은 프랑스 거, 이 부분은 일본 거, 이런 식으로 다 분할된다라고 하는 과분이라고 하는 분할 위기 의식이 있었고요. 심지어 크리스트교가 막 유입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 신분평등, 뭐 자유로운 뭐 종교 활동, 특히 뭐 하느님에 의한 그 왕위를 숭배하면 안 되고, 이런 평등의식이 계속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와중에 민중이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른 말로 부청멸량이라고 합니다. 부청멸양.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 없애버리자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청왕조를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고 주장한 이 의화단 운동은요, 누굴 정말 싫어하냐면은 크리스트교 세력. 그러니까 왜 크리스트교 세력을 싫어하냐면은, 물론 크리스트교를 수용하는 일부분의 농민들도 있었을 거야. 민중들도 있었을 거라고. 왜냐면 평등을 주장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오랑캐 같은 느낌의 이런 이상한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내부를 파헤치네? 뭐 흔들네? 이런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좋아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인식이 있었던 거죠. 진짜 싫어했던 사람들은요, 이 선교사, 외국인 정말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교회, 철도 이런 것도 다 공격을 합니다. 다 부시고 막 불사르고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철도를 파괴하는 의화단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서양의 것들은 다 싫어하는 게 의화단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당연히 게임이 되지 않았고 진압됩니다. 그리고 결과 신축조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이 되면서 첫 번째 거액의 배상금 지불, 두 번째 베이징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베이징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북경이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두 가지로 기억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신해혁명 넘어갈게요. 네, 이런 의화단 운동이 지금 계속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의화단 운동이 실패한 이후에요, 청은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의회를 도입하고 헌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청왕조를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빗발칩니다. 이 청왕조 더 이상 무능하죠. 심지어 애초에 오랑캐가 세운 나라니까 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제는 이 왕조가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었어요. 이때 청은요, 무리수를 둡니다. 어떻게 무리수를 두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철도를 국유화해서 이를 담보로 외국에서 자본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신해혁명의 큰 배경입니다. 기억하세요. 재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철도 국유화하는 게 이 신해혁명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민간철도는요. 이 철도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 가지고 철도를 만들어요. 그니까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학생들한테 각자 다 돈을 걷어 가지고 각각 이 철도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국가 걸로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의 지분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신의 혁명의 발발이거든요.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창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창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지금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곳이죠. 우창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우창에서 가장 많이 이 철도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억울했기 때문에 무장봉기가 일어나서 혁명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15개의 성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신의 혁명이 발발한 거죠. 그런데 이 혁명 세력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혁명을 이끌었고 결국은 임시 대총통에 추대됩니다. 그리고 공화제 국가인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총통으로 임명이 되는 게 순원입니다. 그러니까 청왕조가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중화민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왕조가 갑자기 생긴 이 순원의 중화민국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을 혁명 진압을 하더라고 내보냈어요. 그 당시에 위안스카이, 다른 말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청나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정부는 원세계를 파견해가지고 이 순원을 비롯한 혁명 세력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원세계가요, 그 당시에 야망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부가 파견해가지고 이 진압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 혁명 세력과 손을 잡죠. 손을 잡고 타협해가지고 청황제를 퇴위시키고 본인이 대총통에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후 중화민국에서는요, 중화민국 임시약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서 이를 수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내용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내 흐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의화단 운동이 실패한 이후에요. 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청왕조를 타도하고 그러니까 이 청왕조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예 청왕조 없애버리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청은요, 국가의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의 철도를 국유화한다라고 하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철도에 지분이 있었던 우창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15개의 성이 독립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 독립한 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임시 대총통이 추대가 되고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는요, 네, 이만큼의 땅이 지금 다 독립을 했고요. 지금 여기 난징에서요, 아예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가 되면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설립이 된 거예요. 청나라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청정부가요, 누구를 파견해? 위안스카이를 파견한다고요. 그래서 위안스카이 보고 혁명을 진압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위안스카이 가가지고 순원하고 타협을 하는 거죠. 뭐라고 타협하냐? 순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대총통의 자리를 너한테 아예 줄게. 난 임시 대총통인데 너는 대총통이 되어버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위안스카이 오케이 라고 해가지고 청황제를 퇴위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대총통에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원이 혹시 위안스카이가 독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화민국 임시약법을 제정을 하고 이러한 신의 혁명을 수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내용은 뭐냐면 대총통의 권한을 다 빼앗고 의회의 권한을 조금 더 강력하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를 막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의 혁명의 내용이에요. 신의 혁명은 성공이기 때문에 혁명이란 단어가 붙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의 혁명은 흐름을 좀 잘 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굳이 타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신해혁명은 이제 의화단 운동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를 도입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예 청왕조 무너뜨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뭐라고 해? 네, 민간철도 국유화라고 하는 청왕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리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창에 무장봉기 일어나고요. 15개 성 독립하면서 중화민국이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부가 위안스카이 파견을 해요.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타협해가지고 청황제 퇴위시키고 자기가 대총통 올라가요. 그러면서 혹시나 대총통의 권한이 강해질까봐 순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민국 임신약법 제정하면서 신해혁명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지도 함께 같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좀 내용이 길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유웨이는요, 강유위라고 했습니다. 이 강유위의 주장은요, 입헌군주제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요, 공화제입니다. 비교하시면서 보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같이 보실게요. 신황제께서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마음을 신법으로 삼고 일본 메이지 국왕의 정치를 정법으로 삼으시기를 강청하는 마음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귀감을 찾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강요에는요, 청일전쟁에 청이 패배한 이유를요, 서양의 기술만 모방하던 청일 양무운동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 더욱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강력해졌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청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중요하게 본받아서 개혁을 추진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강유웨이가 되겠습니다. 자, 공화제를 주장한 순원 같이 볼게요. 나는 구미의 발전이 민족, 민권, 민생 3대 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구미가 독립하였다. 제국들이 전제 정치를 행하자 피지배자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권주의가 일어났다. 18세기 말에 19세기 초에 걸쳐 전제 군주제가 무너지고 입헌 국가가 들어섰다. 이제는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에 이어 일어나 민생주의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20세기는 민생주의 시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한족의 나라를 주장을 하는 거고요. 민권주의라고 하는 건요. 국민에게 모든 권리, 국민의 주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민생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국민들의 생활상이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족인 청나라 타도하자, 민족, 공화제 정부 수립하자, 민권, 토지 제도 개혁하자라고 하는 민생.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하게 보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민족, 민권, 민생.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삼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삼민주의를 내세워서 혁명운동을 주도하는 게 순원입니다. 그는 신해혁명으로 임시 대총통에 선출이 되었고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제 국가인 중화민국을 수립하는 게 이 순원입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삼민주의, 민권, 민족, 민권, 민생 이 삼민주의에 기초한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지향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인물 비교해서 보시면 참 좋겠죠. 네, 여러분들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5가지의 중국의 민족운동은 표로 정리하든지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든 정리해서 기억하시고 활동지 푸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